자, 자금 관리 쪽에서 이제 카드 관련 거래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페이지에 1번에 있는 그 카드 관리하기라 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 회계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 해당되는 그 카드를 사용할 부서에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런 법인카드 관리대장 같은 이런 서식을 사례로 들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는 언제 발급됐고, 카드 종류는 무엇이고, 카드 번호 몇 번, 유효기간, 사용 한도 금액, 또 결제 계좌, 결제일, 이 카드 사용하는 부서, 또 거기에 담당자 이름, 그리고 서명 받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회계 처리할 사항은 아니죠. 자, 그러면 카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매출이라는 것은 가맹점 번호의 거래를 말하죠. 네, 우리 회사가 국민카드 또는 삼성카드, BC카드 이런 가맹점을 맺으면 우리가 카드 매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품을 매출을 했다. 카드로.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아니면 소매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야 돼. 자, 대변은 상품 매출입니다. 근데 차변이 외상 매출금이 돼요.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사실 카드로 결제했으면 우리가 느낌상 돈 받은 거죠. 외상 매출금 같지 않죠. 근데 외상 매출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 외상 매출금으로. 왜냐면은 그 카드 결제가 나중에 결제로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입금이. 그때까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잡아야 돼. 그리고 대금이 들어오면, 자, 외상 매출금 대변에 가고,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으로 들어오죠. 카드사에서 현금 갖다 주진 않죠. 그 가맹점 맺을 때 그 입금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카드 결제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차변에 이제 보통예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그때 상기시키면 되죠. 그 입금되는 기간이 3일짜리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대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굉장히 빈번하다 그러면 이렇게 2, 3일치를 몰아서 한다든지 일주일치를 몰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매출한 게 아니라 다른 상품 외의 것을 그때는 매출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처분했다고 해야 돼요. 처분. 그러니까 카드로 처분을 했다. 좀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여기 이제 비품을 예를 들었네요. 비품을. 자, 예를 들어서 비품이니까 책상, 아니면 컴퓨터 또는 저런 공기청정기 이런 거죠. 자, 이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용량이 안 맞아가지고 저 쓰던 공기청정기를 회사가 처분하기로 했어요. 처분하기로 해서 팔았는데 그 사가는 사람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죠. 카드 결제하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카드 받았어요. 그때는 미수금. 미수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의 경우를 볼까요? 카드 매입.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인카드로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그런 매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여러분 상품 매입하면 뭐예요? 차변에 무조건 상품이죠. 현금으로 매입했다면 대변에 현금이고, 보통예금에서 계좌에 이체했다면 대변에 보통예금이에요. 근데 지금은 카드로 매입, 법인카드로.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돼요. 외상매입금. 예. 우리가 보통 카드로 결제했으면 돈 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나 아직은 외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가 꼭 카드사로 해야 돼요. 매입한 회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2000전기에서 매입을 했다. 외상매입금 가로 열고 2000전기 하면 그 문제 틀린 거예요. 예. 우리가 외상한 곳은 2000전기가 아니라 2000전기한테는 돈을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카드사에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야 된다. 법인카드가 삼성카드면 거래처를 삼성카드, 거래처가 BC카드면 거래처가 BC카드다 하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인데 이런 상품, 즉 재고자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인카드로 보통 비품이나 소모품이나 아니면 접대비 지출이라든가 뭐 복리후생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 법인카드로 많이 하거든요. 소소하게 쓰는 것들을. 그러면 이제 비품을 샀으면 차변의 비품이고, 회식을 했으면 차변의 복리후생비고, 거래처를 접대했으면 차변의 접대비고, 예, 차변에 오는 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에 따라서 비품, 복리후생비, 접대비 이렇게 다양하게 옵니다. 대변은 뭐가 되느냐? 미지급금 돼야 돼요. 미지급금. 카드로 식당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그리고 역시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 네. 카드 거래 회계 처리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에 꼭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연습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내용 1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매출전표는 참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별로 안 쓰죠. 요즘은 다 인쇄 방식이 이렇게 도트 프린터가 아니라 인쇄 방식이 지금 굉장히 조용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레이저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매출전표입니다. 자, 오른쪽에 설명을 보시면 매출거래처의 직원과 식사를 하고 CT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랬습니다. 아,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했다. 접대비 되겠죠. 그래서 밑에 분계를 만약에 써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가 차변에 접대비 33만원. 대변은 뭐가 될까요? CT카드 결제했으니까 예, 미지급금이에요. 근데 이 미지급금을 거래처를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여기 식당 이름이 황금오리로 해서는 안 돼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 CT카드가 돼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체크해 볼 사항은 뭐냐.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따로 있네. 부가세가 있으면 이거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된다면 일반 전표에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받는지 아시죠? 네, 접대비니까.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 카드 매출 전표가 매출처 직원과 식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영업팀이다. 영업팀 직원들이 같이 식사를 했어요. 예, 팀 직원이 뭐 단합대회 한 거죠. 식사. 예, 회식. 그러면 이게 차변의 접대비가 아니라 뭘로 처리하죠? 복리후생비. 그때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안 돼요. 이 전표는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것이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우리가 배울 텐데 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전부 다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접대비 성격, 승용차 관련된 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같이 체크하면서 전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합시다. 자, 카드 전표에 날짜가 여기 거래 날짜가 있습니다. 이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이 날짜로 입력하셔야 돼. 5월 2일. 일반 전표에 5월 2일. 차변의 접대비. 거래처는 황금오리인데 여기다 그냥 타자만 참고로 해주면 되고요. 적요는 우리가 신용카드로 접대했는데요. 법인카드로 접대했다고 보겠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1번. 금액은 33만원. 그리고 대변인 미지급금. 거래처는 CT카드가 된다. 그리고 적요는 뭐 위에 거 복사하시면 금액은 33만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다 하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봅시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 해가지고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금관리 시험에 제가 이런 모형으로 문제 냈어요. 예, 이게 접대비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튼 카드로 뭘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 회사 통장에서 월말에 카드 대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문제 NC에서 평가 문제로 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33만원이 5월 말에 통장에서 카드 대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드를 쓸 때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거죠. 그러면 차변에 와서 미지급금, 부채감소. 차변에 미지급금, 부채감소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죠. 예, 보통예금. 그리고 이 미지급금 거래처는 역시 아까하고 똑같아요. CT카드. 예, CT카드 거래처 똑같이 써주고. 네. 자, 그러면 한번 전표 입력해 봅시다. 5월 30일. 5월 30일.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CT카드. 적요는 미지급금 반제인데 뭐 보통예금에서 네, 1번이네요. 미지급금 반제 시 보통인출. 금액은 33만원. 금액은 33만원. 네. 어떤 문제가 있죠? 숫자가 안 되면요. 오른쪽 쉬프트를 한번 딱 눌렀다가 한번 입력해. 네.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아니죠. 예.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은행 코드 꼭 걸어야죠. 신한은행 이렇게 코드 넣어주시고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고 33만원. 네, 카드 대금 결제되면은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두 개 다 거래처 코드 잘 쓰시고. 그러면 한번 미지급금
계정별 원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계정별 원장이라는 거 한번 열어볼까요? 계정별 원장. 네. 지금 우리가 이게 5월 거래죠? 예,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로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예, F2 눌러서 미지 해가지고 253번 미지급금 엔터. 그리고 주에도 253번. 네. 그러면 미지급금 계정 과목 하나만 보일 거예요. 금액은 전체 해보시면 미지급금 거래처 원장을 보는데, 자, 볼 줄 알아야죠. 전월 2월 5,088만원 뭐냐? 미지급금이 4월 말까지, 예, 카드 사용 대금이 5,088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5월 2일날 또 카드를 33만원 사용했네요. 예,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카드 사용 금액이 5,041만 8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날, 예, 미지급금을 반제했네요. 예, 카드사로, 예, 갚았다 이거죠. 33만원. 그래서 다시 카드 사용액이 지금 잔액이 카드사에 갚아야 될 게 5,088만원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자, 그러면 미지급금을 이거에 어느 은행, 어느 카드사에 준 건지 거래처별로 좀 알고 싶네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누르시고 기간은 똑같이 한번 넣어보세요. 5월 1일부터 5월 30일 계정 과목 253번 253번이 미지급금이죠. 거래처 분류는 그냥 몽땅 엔터 엔터. 거래처 모두 엔터. 예. 아까 5천 아까 계정별 원장에 5,008만 8천원이 미지급금 잔액으로 있었죠. 네, 여기 보시면 미지급금의 합계는 5,008만 8천원인데 거래처별로 카드사만 미지급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믿음자동차 미지급금이 작년부터 미지급됐던 게 지금 믿음자동차에 뭔가 외상이 지금 3천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현웅컴나라에도 지금 2천만 원 작년에 넘어온 게 있어요. 2천만 원. 예. 그리고 시티카드. 예. 아까는 우리는 이게 시티카드인데, 예. 시티카드가 전월 2월이 38만 8천 원 있었네. 네. 5월 달에 사용한 것은 발생했다가 다 갚았는데 작년에 2월 된 8만 8천 원 아직 카드사에 입금 안 했네요. 이렇게 계정별 원장에서 볼 수 있는 정보. 또 그보다 또 이걸 거래처별로 나눠서 봐야 되겠다 하면 거래처 원장으로 와가지고 그것이 카드사별 또는 거래처별로 각각 얼마씩인가 이런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는 뭘 볼 수 있고 계정별 원장에서는 뭘 볼 수 있는지, 네,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거래처 원장이 잘 작성이 되려면은 전표를 입력할 때 이 거래처만 전표 입력할 때 이 거래처 코드만 정확히 잘 입력해 주시면 돼요. 거래처 코드를 카드사로 해야 되는데 황금오리로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처 원장이 제대로 작성이 안 되는 거죠. 틀려요. 그래서 이 거래처 코드 정확히 작성해야 되는 것은 거래처 원장 때문이에요. 거래처 원장 때문에. 올바른 거래처 원장을 작성하려면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 사용하고 또 월말에 통장에서 이체되는 것까지 분개하는 요령을 알았습니다. 사용하면 대변의 미지급금,
통장에서 사용대금이 인출되는 날은 차변에 미지급금. 네, 그거 잊지 마세요. 자, 수행 결과 나와 있네요. 네. 방금 했던 거니까 우리가 잘 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팁을 보시면은요.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찾으신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예금에서 찾았으니까 보통예금 대변이 된다는 거고,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맡기신 금액에 적혀 있을 때는 돈을 맡겼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 오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카드 거래에서 채권 채무의 거래처는 카드 거래처로 해야 된다. 예. 카드 거래에서의 거래처는 거래처가 카드가 되어야지, 식당 같은 거 거래처가 되면 대부분 틀려요. 예. 식당에 만약에 미지급금이었다라고 하면 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에요. 식당에다 그냥 외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카드로 결제했다. 그것도 미지급금인데 그때는 거래처를 식당으로 하지 말고 카드사로 하는 거다. 이제 구분이 딱 되겠죠?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제4절. 네. 어음 쪽입니다. 어음. 네, 이쪽이 네, 이제 자금관리 쪽에서 이쪽이 좀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좀 공부할 내용이 많아요. 어음 거래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또 어음 그 수불장이라든가 받을어음 장부라든가 이 지급어음 장부,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어음 거래를 전표 입력할 때는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어음이 다 관리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어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받을어음이다, 또 부채 배울 때 지급어음이다 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 내용이.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말한다.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는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거래처 상대방이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경우, 그건 받을어음. 반대로 우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어음 용지를 받아다가 우리가 발행하는 경우, 그건 지급어음.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받을어음은 자산이고 지급어음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수표 관리하기. 네, 수표 관리하기는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수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압 수표,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 현금하고 똑같아요. 대변의 당좌 수표, 기업이 발행하는 수표, 이것도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이 발행한 것은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지만 회계 처리할 때도 현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이 아니에요. 왜 똑같은 당좌수표인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기 때문에 당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 되는 것이고, 거래처가 발행해준 당좌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처럼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인 발행 수표라고 그러죠.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요, 당사 발행 수표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수표 관리.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이며,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기압 수표는 받을 때나 줄 때나 계정 과목을 현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인데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한 후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된다.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를 통해서만 인출되는 예금이다. 네. 분기에 대한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네. 자, 어음 수표 관련 회계 처리 보면 먼저 어음 쪽을 볼까요? 어음 쪽. 네. 표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거 다 우리 받으러움, 예, 받으러움 매출채권 공부할 때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예. 자, 한번 쑥 훑어보면 보관은 받았다는 거예요. 상품을 판매하고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받으러.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상품 팔았으니까 수익이 발생했죠. 대변에 수익 발생, 차변에 받으러움, 자산 증가. 예, 계정 과목은 받으러움과 상품 매출이고 거래의 결합 관계는 차변이 자산 증가, 대변이 수익 발생. 이렇게 회계 처리에 분개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외상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 외상 매출 대금으로 그것도 역시 차변에 받으러. 대변에 상품 매출이 아니죠. 이미 매출은 과거에 일어났고 오늘은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 오는 경우는 지금처럼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거나 외상 매출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다면 그때 차변에 받으러움이 옵니다. 다음에 결제라는 건 어음이 만기되어 가지고 이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음 대금이 당좌 예금에 입금이 되면 차변에 당좌 예금 자산 증가. 자, 대변에 받으러움은 이제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만기되는 날 대변에 받으러움입니다. 자, 부도가 났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도어음과 수표로 대체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부도어음과 수표, 대변에는 받으러움. 배서양도하는 것도 우리 배웠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관 중인 어음을 배서양도했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감소, 대변에 받으러움 자산감소. 이렇게 되고요. 상품을 구입하면서 배서양도했다. 어음을. 그러면 차변에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면 차변이 상품, 재고자산의 증가죠. 현금으로 구입했으면 대변에 현금인데 어음으로 배서양도했기 때문에 대변에 받으러움 되겠죠. 자, 어음을 할인했다. 은행에서 할인하면 금융기관에 처분한 걸로 회계 처리해요.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이 오고 돈이 들어옵니다. 당좌 예금으로. 그래서 당좌 예금에 대한 자산이 증가하고 어음 100만원짜리라고 해서 돈이 100만원 다 주진 않죠. 은행에서는 이자를 공제합니다. 그 이자가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이자 비용인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영업의 비용이고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입니다만은 어음 할인할 때의 이자는 이자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안 쓰고 이렇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사용합니다. 성격은 이자 성격이에요. 네. 성격은 이자 성격이다.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 어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돈을 땡겨 쓰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예. 100만원짜리 어음이 만기가 앞으로 한 달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만기 한 달 후에는 100만원인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은행에다가 이거 만기 때까지 은행이 좀 가지고 있다가 만기 때 은행에서 100만원 찾아 쓰시고 저한테 미리 좀 돈을 좀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에서 한 달 이자는 계산해야죠. 그렇죠? 예, 한 달 이자가 가령 10,000원이다. 그러면 10,000원 뺀 99만원만 당좌 예금으로 입금시켜주는 거고 10,000원은 이자예요. 이자. 근데 이자 비용이 아니라 개정 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받으러움이 매출채권이에요. 그래서 매출채권을 처분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매출채권 처분은 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매출채권 처분했으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자, 그래서 받으러옴 회계처리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 자산 배울 때 다 정리했었죠? 예, 이론 공부할 때. 자, 지급어음도 우리 다 배웠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거는 회계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론 배울 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해볼 거예요. 어음을 등록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전산으로만 하는 거니까 이건 회계처리, 분계는 아니에요. 어음을 등록해줘야 그 어음을 가지고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어음을 받아왔다 그러면 어음 등록 작업을 전표 입력 메뉴에서 해주면 됩니다. 어음 등록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지 않고 전표 입력 화면 위에 상단에 어음 등록이라고 있어요. 어음책 등록 이렇게 되어 있던가? 하여튼 어음 등록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분계죠. 자, 어음을 은행에서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상품 매입했다 그러면 무조건 차변의 상품이에요. 자산 증가. 대변이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입금. 지금처럼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 부채 증가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어음을 상품 매입할 때가 아니라 외상 매입금을 갚을 때도 어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상대금을 어음을 발행해서 갚았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 어음 부채 증가. 이렇게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해서 갚으면 이런 분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발행했던 어음이 만기가 됩니다. 그걸 결제라고 하는데 만기되면 우리 통장에 그 금액이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약속한 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당좌예금. 자산 감소하고 차변에는 지급어음. 우리 발행한 부채가 감소하게 되죠. 이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서 이제 없어진다 이거죠. 만기에. 그래서 지급어음은 이런 유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수표 쪽도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기압 수표를 보면 이거는 언제나 자, 자기압 수표를 받았다. 상품을 팔고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하고 차변에는 그냥 현금이에요. 계정 과목이. 자기압 수표라는 계정 과목 없어요. 그냥 현금. 또 밑에 거 보시면 책상을 사고 자기압 수표를 지급했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 대변은 현금. 자기압 수표를 지급해도 현금, 받을 때도 현금. 또 당좌 수표. 당좌 수표는 조금 달라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거래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에요. 수표 받았으면 현금. 우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발행한 거니까 현금. 근데 왜 받았냐면 상품을 팔았군요.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되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당사 발행한 당좌 수표를 지급했다. 자, 이건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당사 발행. 왜 발행했냐면 상품을 샀네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에 현금 하면 안 돼요. 당좌예금.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입니다. 자, 이 수표가 다시 우리 회사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거래처에서 수표를 은행에다가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회사에 돈을 뭘 줄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돈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발행한 수표네. 그러면 그대로 차변에 당좌예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대변에 갈 때도 당좌예금, 그것이 다시 돌아와도 당좌예금. 계속 당좌예금이에요. 당사 발행 수표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계속 현금이에요.
받을 때도 현금, 지급했다 해도 현금. 네,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 수표 관련 거래가 자주 안 나오고 가끔 나오는데 자기압 수표는 현금 언제나 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안 틀리는데 당좌 수표에서 현금하고 당좌예금하고 갑자기 혼동이 와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어음 관련 내용을 조회할 때는 장부가 받으러음 현황이다, 지급어음 현황이다, 어음 직계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전표를 입력해보고 나중에 조회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신고해야죠. 은행에 신고. 뭐 이걸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를 분실하면 은행에 신고해야 되고, 또 간혹 가다가 이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도를 방지하기보다는 이제 부도를 회피하기 위한 사고 신고를 남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채권을 은행이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어음과 수표의 분실은 그 지급은행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일자금 명세서라고 하는, 다른 말로 격리일보라고 하는 장부가 있는데, 이 자금 명세이기 때문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받으러음, 지급어음, 차입금 이러한 정보만 자금 관리와 관련된 계정 과목만 당일과 전일 그 변화를 보여주는 명세서인데, 이것도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표를 좀 입력하고 나서 조회해야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음 관련 거래를 전표 입력해보고 또 그것과 관련된 장부들을 조회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시 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